13만 플러스 알파는 근본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견된 공급 물량이며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 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오전이죠.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대에 13만 2천 호의 신규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 공급 물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열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3040에게는 새로운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를 만나서 이번 대책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우리는 집을 사야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보시죠. 오늘 나온 공급 대책 하나씩 조금 목차별로 짚어보면서 여쭤볼게요. 뭐 결국 13만 2천 호 이번에 신규로 내놓겠다고 한 건데, 그중에 첫 번째를 보면 신규 택지 발굴이에요. 태릉 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서울지방 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등 해서 총 3만 3천 호 공급 방안인데, 이거 보시고 좀 어떤가요? 좀 공급 물량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시내 혹은 근교, 수도권 근교로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자리죠. 그래요. 그래서 공급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집 이거 청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현재 신규 택지 발굴 그 입지를 굉장히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공급도 가능할 거라고는 보여져요. 그래도 속도감 있게 이제 정부에서는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는 이거는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입지는 뭐세요, 본부장님은? 뭐 강남들도 들어가 있고 한데. 맞아요. 뭐 서초나 과천이나 용산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거. 가고 싶어하지 않을까. 태릉 CC 여쭤볼게요. 교통 개선 대책 안을 좀 내놨어요. 정부에서 이제 이게 교통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주변에. 좀 보시면 어떤가요? 뭐 만 세대 정도 들어가면 교통이 당연히 그 교통 그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편리성을 더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만 세대에 따라가는 여러 가지 뭐랄까 주변 뭐 상권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니 신도시급이잖아요. 그래서 교통만 해결되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태릉 CC를 주변으로 한 그쪽 지역이 개발 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천 청산 부지랑 서울지방조달청, 과천이랑 서초 여기도 굉장히 사람들이 눈여겨볼 것 같은데. 갈 수만 있다면요.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그 것 정도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기서 신규 택지 발굴한 건 정부에서 좀 노력을 좀 많이 엄청나게 한 거죠. 보여지나요? 고민 엄청 했을 것 같아요. 빨리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이 가능한 곳을 지금 선택한 것 같아요. 기대가 높아져 갈 것 같아요. 이 지금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하고 기존에 나왔던 정비창하고 서울의료원 이게 뭐 이걸 이제 용도 상향해가지고 이제 호수를 좀 늘렸는데 공급을 확대했는데,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이제 기존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숫자가 훨씬 늘었고 2만 세대 정도 더 늘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유휴부지, 지금 서울 시내 유휴부지 활용하는 거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공급이 가장 빠르게도 입주까지 하면은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3기 신도시는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구역 지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민들과의 그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그 서울 시내 유휴부지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서 3기 신도시 좀 진행 상황 좀
보시나요? 지금 구역 지정만 지금 네, 된 걸로 네, 알고 있고 어. 창릉은 맹꽁이 서식지 발견되고 그다음에 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기가 유물이 나올 수도 있는 곳이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 정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재 발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으로 인해서 연기되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 보죠. 그 다음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해서 7만 호 공급한 네. 게 이번에서 절반이 넘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5만 호가 보면은 용적률 500%까지 네. 300에서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네. 50층까지 한다. 용적률 500%면 와 하죠. 네. 그래서 와. 이제 그 대신 공공이 참여해야 네, 된다는 공공이 건데 참여해야 돼. 이거에 그게 지금 보면은 서울시의 93개 단지에서 네. 국토부에서는 20% 정도 이게 참여한다고 네.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제안을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구역이 어딘가를 네. 확인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게 뭐 소통이 안 되는 구역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면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 사례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임대를 많이 넣겠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임대 근데 주택을 이제 재개발 들어가는 재건축은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네. 사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조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강남권은 네. 더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임대가 늘어나거나 혹은 공공 분양이 많이 늘어나는 거 또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거기다 공공임대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단지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공공의 그 용적률을 받지 않고 그냥 조합원들끼리 하고 일부를 일반 분양하고 하는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강남권의 단지들은 상당히 많을 많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동의를 할 테고요. 지금 각 조합원들 중에서도 작은 평수 가지신 분들은 동의율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큰 평수 가지신 분들이 동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을 못하는 단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임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내가 연세들도 워낙 많으시니까 네.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보겠냐 해서 아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공공 재개발 활성화로도 2만 호. 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네. 정비 해제 구역에서도 네. 공공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네. 허용한다. 그 이 해제된 네. 해제된 지역 중에 최근에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잘 보니 아파트를 잘 지어서 잘 사네. 그래서 뭐 장위라든가 신길이라든가 이런 네. 지역 쪽에서 지금 동의서를 다시 구하고 있는 구역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구역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빨리 진행되길 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구역들을 정부 측에서 좀 협의하면 네. 그런 구역은 오히려 이제 성공 사례로 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협의가 가능한 구역을 찾아내는 게 예. 이 정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강남권에서는 이런 어떤 혜택, 용적률 네. 상향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그 내부 안에서의 그 갑론을박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잠깐 오늘 대책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시그널을 근데 준 공급이 건데 제대로 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 3,000세대인가 유휴부지 뭐 33,000세대인가? 예, 그 예. 이제 제일 처음이 걔네 신규 택지 발굴 그거 33,000. 웨이팅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네.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로 해당 지역으로 다 가서 이제 뭐 전세를 살든 뭐를 하든 해야 네.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나는 해당 없네. 그럼 집 사야지.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아마 국민들한테 다 전달은 될 거예요. 전달은 되는데 이게 서울의 유휴부지나 그다음에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그런 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빨리 진행될수록 국민들이 안정이 되겠죠. 집가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될 수 있는 기대가 현실화되니까. 예.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해당이 없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 이 유휴부지 개발과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종상향 이제 그 용적률 상향을 해줘서 주택 공급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테고 그렇다 보면 지금 단기간 안에 집값을 잡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 집값은 어떻게 당분간 될까요?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청약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의 몇 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대를 하고 결국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일부분일 테니까. 그래서 이게 뭐 지금 70 대책 이후에 집값이 약간 매수가 약간은 내려갔어요. 약간은 내려가는데 이 대책이 나면서 방향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나타나면서 집값은 일부 조정이 되겠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 파악이 딱 한 달 정도 혹은 몇 주 정도 되면 집값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네.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거는 말씀해 다 달라요. 네. 네, 다 다르고요. 신혼부부 중에서도 아이가 둘 혹은 임신을 했거나 뭐 이런 분들은 기다려볼 만하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사실은 이게 사실 로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당첨만 되면 사실 로또거든요. 제가 어떤 때는 그런 표현도 써요. 당신의 평생 운을 여기서 받는 거다 이런 표현도 쓸 정도의 사실은 수익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 안정 플러스 대단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 3기 신도시나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둘 있고 주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었던 무주택자였다면 그 가점을 활용해서 청약에 도전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거의 운이잖아요. 가점 플러스는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은 하나가 있으나 이제 주택이 뭐 빌라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연립이라 빌라 같은 걸 하나 갖고 있으면서 청약에서 가점에서 밀리시는 분들이 이제 무주택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도 좋은 아파트 가서 살고 싶은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40대 50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혹은 집을 팔았는데 이제 무주택 기간이 너무 짧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청약에는 사실 이제 해당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에 살고 경기도에 이제 우리가 하더라도 이제 워낙 경쟁이 세니까 청약 당첨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변 본인의 생활 권역 안에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부터는 추가 취재한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이번 공급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이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줬다는 점입니다. 태릉 CC나 용산 캠프캠, 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 등 정부가 발굴한 신규 택지에 33,000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 계획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어떤 불안감을 좀 낮춰줄 수 있다, 불안감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이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공공재건축의 핵심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완화해주고 50층까지 허용해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용적률 상향과 함께 이 서울시가 층고 제한 35층을 좀 풀어줘야 하는데요. 이 키를 쥐고 있는 서울시가 기존 높이관리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선 50층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서울시의 높이관리 기준에 따르면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는 많지 않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정도고 음마 아파트나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은 50층까지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대책의 발표가 나고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부의 발표 직후 3시간 30분 만에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이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그리고 노원구나 마포구 등 서울시 자치구와 그리고 과천시 등 지자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을 만나보니까 이 과열된 시장이 당장 안정화될지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 등은 당장 1, 2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년에서 10년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좀 더 취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